2025년 생활 전문 스포츠 지도사 2급 운동생리학 기출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400m 트랙을 약 60초로 전력 질주 시 가장 많이 기여하는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서 1분자의 글루코스 분해로 얻을 수 있는 ATP 수는 어떻게 되냐? 400m 트랙을 약 60초로 전력 질주하는 경우는 짧은 시간에 고강도 운동이죠. 그래서 주로 젖산 시스템, 즉 무산소성 해당 과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ATP-PC 시스템은 약 15초 정도 이내로 사용이 되는 에너지 시스템이죠. 그리고 유산소 시스템의 경우는 약 2분 이상 운동을 할 때 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제 젖산 시스템, 즉 무산소성 해당 과정에서는 포도당 1분자가 분해되어서 순수하게 2개의 ATP와 2개의 피루부산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ATP 2개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중고강도 운동 시 필요한 ATP 합성에 사용되지 않는 기질은 뭐냐? 1번 혈중 알부민. 혈중 알부민은 단백질의 일종이죠. 주로 혈관 내의 삼투압을 유지하거나 영양소를 운반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지만 ATP 합성을 위한 직접적인 에너지 기질로는 사용되지를 않죠. 혈중 알부민은 ATP를 합성하는 데 필요한 직접적인 에너지 기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죠. 2번 혈중 포도당. 혈중 포도당은 중고강도 운동 중에는 근육으로 운반이 되어서 ATP 생성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죠. 특히 운동이 지속되면서 근육 글리코겐이 감소할 때 혈중 포도당의 중요성이 더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필요하겠죠. 혈중 포도당은 필요하겠죠. 3번 근육 글리코겐. 근육 글리코겐은 고강도 운동 시에 급하게 에너지를 조달해야 할 때 사용되죠. 그러니까 중고강도 운동 시 필요한 기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4번 근육 중성지방. 근육 중성지방. 근육 내에 저장된 중성지방은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어서 ATP 생성에 도움을 주죠. 특히 운동이 20분 이상 지속될 때 그때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사용이 된다. 미흡하지만 이것도 이제 사용이 되는 기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3번 보기에서 장기간의 무산소 트레이닝에 따른 생리적 적응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보기 보시면 기억, 산화 능력 증가. 산화 능력이 증가된다라는 것은 유산소성 기제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부분이죠. 니은 근육의 수축 속도의 증가. 그렇죠. 수축 속도가 증가한다. 이거는 무산소 트레이닝에 대한 적응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디귿 미토콘드리아 밀도의 증가. 이것도 미토콘드리아 하면 바로 유산소성 단어구나 라고 알 수 있으셔야 되죠. 리을 PCR 또는 PFK 효소의 양 및 활성도의 증가. 그렇죠. 무산소 트레이닝은 ATP-PC 시스템과 해당 과정에 관련된 효소들의 활성도를 증가시킨다. 포스포크레아틴 저장량 증가와 포스포프록토키나제 효소의 활성도 향상은 무산소 트레이닝의 중요한 적응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4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에너지 대사 과정은, 자, 보기를 보시면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이다. 에너지 투자와 에너지 생산 단계로 구성된다. 대사 과정의 최종 산물로 피루부산염 또는 젖산염을 생성한다. 딱 이거 들으면 바로 해당 과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되죠. 젖산 과정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젖산염을 생성한다.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이다. 요렇게만 봐도, 그죠? 최종 산물은 피루부산염. 요러한 부분들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1번, 지방 분해는 말 그대로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3번, 동화작용. 아나볼리즘이라고 하는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소비해서 작은 분자들을 큰 분자로 합성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4번, 산화적 인산화 과정은 뭐예요? 유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을 이야기하죠. 산화적 인산화 과정. 산화적 인산화 과정은 그냥 쉽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산소를 이용해서 ATP를 생산하는 에너지 대사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5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감각 수용기는, 자, 보기 보시면 주동근의 수축을 억제한다. 근육 손상을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근육 손상을 예방하는 기능. 이거 하면 바로 골직원 기관 하고 바로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육, 건, 복합체의 장력 변화를 감지한다. 누구예요? 골직원 기관이죠. 자, 1번 금방추는 어때요? 근육의 길이와 길이 변화 속도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죠. 2번 파치니 소체는 압력과 진동을 감지하는 수용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 마이스너 소체, 피부의 가벼운 접촉을 감지하는 수용기이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 골직원 기관이 됩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죠. 골직원 기관과 금방추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6번, 보기에서 장기간 유산소 트레이닝에 의한 생리적 적응 현상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를 보시면 기억, 좌심실 용적의 증가. 그쵸? 장기간 유산소 트레이닝을 하면 이러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좌심실 용적이 증가한다. 대표적인 생리적 적응 현상이죠. 니은 마이오글로빈 함유량의 증가. 그렇죠. 마이오글로빈도 유산소성 단어죠. 디귿 1회 박출량의 증가. 그렇죠. 스트로크 볼륨. 그러니까 1회 박출량 한 번 빵 심장에서 혈액을 뿜어내는 양이 증가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리을 골격근 내의 모세혈관 밀도의 증가. 그렇죠. 모세혈관도 유산소성 단어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리학에서는 그 유산소성 단어에 대한 것만 잘 알고 계셔도 굉장히 많은 부분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옳은 설명이기 때문에 4번이 됩니다. 7번 보기의 골격근 수축 과정에 관한 설명 중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 보기를 보시면 활동전이는 가로세관으로 이동하여 기억에서 니은 방출을 자극한다. 기억은 근형질 세망이죠. 근형질 세망에서 칼슘 이온 방출을 자극한다. 이렇게 되어야겠죠.
근영질 세망에서 방출된 칼슘 이온이 트로포닌과 결합하게 되면 트로포마이오신의 위치를 이동시켜 마이오신 머리와 액틴 필라멘트가 강하게 결합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옳은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책에 보시면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 단어들이 어렵지 않게 생각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실 거예요. 7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8번 그림의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곡선을 참고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보기 보시면 기억, 운동에 의한 체온 상승은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력을 높인다. 체온 상승은 오히려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력을 감소시키죠. 온도가 상승하면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는 강도가 약해져서 조직에 더 쉽게 산소를 방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옳지 않다. 니은 고강도 운동 시 동정맥 산소 차이는 안정시와 비교하여 감소한다. 아니죠. 고강도 운동 시에는 근육이 혈액에서 더 많은 산소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정맥 산소 차이가 오히려 더 증가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고로 틀린 설명이 됩니다. 디귿 고강도 운동에 의한 혈중 젖산 농도 증가는 탄소 헤모글로빈 해리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그렇죠. 고강도 운동으로 젖산이 증가하면 pH가 낮아지게 되죠. 그건 곧 산성화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조직에서 산소가 더 쉽게 방출되도록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리을 운동 중 증가한 혈중 이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의 산소 해리를 높이는데 이를 보어 현상, 보어 효과라고 한다. 그렇죠. 운동 중 증가한 혈중 이산화탄소는 혈액을 산성화시키죠.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헤모글로빈의 산소 해리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보어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9번 보기에서 건강 관련 체력 요인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보시면 기억, 근력, 니은 유연성, 디귿 근지구력, 리을 신체 구성, 미음 심폐지구력, 모두 다 건강 관련 체력 요인으로 되어 있네요. 건강 관련 체력 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헬스장에서 발달시키기 용이한 생활체육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렵지 않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9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0번 보기에서 동방결절에 관한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보시면 기억, 심장의 페이스메이커로 불림. 그렇죠. 동방결절 하면 페이스메이커 딱 기억이 나셔야 되죠. 니은 전도체계 중 가장 빠른 내인성 박동률을 갖는다. 그렇죠. 심장 자체가 외부의 자극이 없이 스스로 규칙적으로 박동을 생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동방결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귿 심실이 혈액을 충만하게 모을 수 있도록 자극전도 시간을 지연시킨다. 자극전도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동방결절이 아니라 방실결절에서의 역할이죠. 방실결절은 신호 전달을 지연시켜서 심방수축 후에 심실이 혈액을 받도록 시간을 확보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죠. 즉, 동반결절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리을, 다른 심장 전도 시스템보다 약 6배 빠르게 전기적 자극을 심실 전체로 전달하여 심실의 거의 모든 부위가 동시에 수축할 수 있게 한다. 이거는 히스다발과 프루키니의 섬유에서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다. 고로 10번에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됩니다.